그래요? 아, 나 최연소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현주입니다. 올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출전해서 만점으로 세계 1위를 한 금메달 딴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래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더 많이 이공계에 진출해서 연구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는 수학과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이를 진로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연구자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오랫동안 몰입하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이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부총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죠. 제가 열심히 지원할 건데 대통령께서 그래도 격려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더라 평생 연구 보장 제도 그런 걸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그때. 국가과학자 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이 정말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술까지 실제로 우리 지금 시드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반 기술들이 미래 산업과 연결되는 이 실증, 상용화까지 지금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 갈 거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잘 지원해 주실 겁니다. 나한테 슬쩍 뛰는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이게 그래서 소위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역량 소질이 있는 인재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때문에 다 특정 과로 다 몰린다고 하는 건 매우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필요가 있겠는데, 저 카이스트에서 나중에 특별 채용은 아니고, 그래서 카이스트로 가시면 거기서 학부 대학원 하다가 교수로 네,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 잘하는 학생들, 저희 기초과학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초과학은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게 별도로 빨리 가는 이런 미래기술들하고는 별도로 중요한 역량으로 관리를 하고요. 최근에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노코아 같은 포스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선진국 대비 없는 스텝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새로운 직군을 가지고 학교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특히 기초과학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일자리, 그리고 고도화되는 고급 전문가로 성장하는 징검다리도 만들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력이 서서히 이제 실체로 나타나면서 아마 고도화될 거라고 믿고요. 네. 저기 박홍근 장관님께서 많이 밀어주시면 좀 규모가 있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현준 학생 같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원하는 만큼 평생 하든지 일정 기간 하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누구? 네, 한 분 딱 들은 두 분. 네, 두 분 얘기. 들어주셨는데요. 저기도 계시네. 네, 저희 우측. 세 분 얘기를 짧게 한 번씩 다 듣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우측 2열에 계신 분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근수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기초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논하자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준비해 왔었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AI 양자 같은 분야가 첨단 기술로 각광받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분야가 이토록 떠올릴지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좀 더 익숙한 양자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아주 평범한 기초 물리학 분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게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마도 오늘로부터 10년, 20년 뒤에는 AI 양자가 아닌 뭔가 새로운 분야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분야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기초과학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야가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 입장들에서 보면 이제 기초 연구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게 뭔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기초 연구가 강하면 미래에 어떤 분야가 떠오르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변화에 재빨리 발맞춰 선도적 입지를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분야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이제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빨리 추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의 근본적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이제 연구자 주도형 기초 연구에도 이제 상당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와 관계없이 이렇게 대체 불가한 우리가 뭐 엔진 같은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한 기초 연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자 주도의 이제 연구비 포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의 이제 필요한 블락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네. 기초과학, 기초인문학 이런 데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손 들으셨던 분 세 네, 분의 저희 한정해서 우측의 2열의 뒤쪽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스타트업에 초기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투자 기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산업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가장 큰 특징이 너무 변화가 빠르고 그것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 유연성 그리고 대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모험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은 모험 자본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투자를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기업들이 오면 그걸 해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속도나 대담성, 그 다음에 유연성을 좀 더 확보를 하려면 훨씬부터 초기에 모험 자본이 개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우수한 연구자들이 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창업을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끼리 보는 시장과 또 미래가 또는 훨씬 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산업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모험 자본이나 이런 투자가들의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스타트업은 이 기술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대담할수록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기간이 저 미래 뒤로 유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힘들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정부의 지원 플러스 모험 자본에 대한 재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이 산업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처음부터 이제 좀 많은 영역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분야로 첫 번째는 정부 과제를 만들 때도 연구자들이 기술 수요조사 RFP 같은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런 기술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완성된 기술 자체가 훨씬 더 시장에 그리고 자본시장에 좀 더 적합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기관이 스스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컴퍼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이 해외적으로 한 2,000여 개의 기관들이 이제 만들고 실적들이 나온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성과물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거의 절반밖에 안 걸리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방식이
최근에 법적 지원이 마련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자기관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은 실은 금융의 본래적인 특성과 굉장히 상반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서는 단기 시간에 좋은 금융 수익을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게 이제 금융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기술 스타트업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이제까지 굉장히 소외돼 있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금융이나 모험 자본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D 지금 그 자금도 투자형으로 좀 연계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이 모험 자본이 기술 기업에 투자될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방식으로 설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설정된 자금과 여기에 참여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좀 베너핏을 설계를 해주면 좀 더 훨씬 좀 이런 좀 그 변화무쌍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공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지원 아니면 융자, 뭐 2차 보존 등등 요 두 가지였는데, 그 중간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험 투자, 지원보다는 낫겠지만 위험성은 다 감수하는. 물론 당연히 장기 투자하고 지원은 아예 주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중간 형태면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건 뭐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 분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었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박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과학기술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R&D 혁신과 기초연구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앞서 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 체감을 해보면, 국내 대학 연구소는 여전히 좀 교원과 대학원생 위주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동안 쌓인 연구 역량이나 노하우가 연구소에 남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의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 주셨던 것처럼 스텝 사이언티스트나 박사후 연구원, 저 같은 연구 교수들이 이제 연구 인력이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고 다시 그 성과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도 안정적인 연구 조직과 그리고 인력 구조를 갖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이런 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하나 좀 뭐 물어볼게요. 일단 뭐 아까 주 발표자들이 지방에 있는 에너지 공대, 또 아까 포항 공대였던가요? 그 지금 예를 들면 지방,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과제는 하여튼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의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서울 근처로 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교육받을 기회도 생기고 좀 뭐 사람 사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에너지 공대 나주에 있는 거죠. 나주에 이번에 학생들 지원율은 엄청 높았다고 그러대요. 그 지방에서 연구하고 생활할 만합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시에서는 꽤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일단 교원이나 포스닥의 연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책정을 해서 그런 거에 불리함을 좀 상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주의 인프라를 써야 되고 나주의 데이터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지역 특화를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함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계된 특히 전기 에너지에 관계된 연구소 아니면 뭐 관련 기업들, 네.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리는 편인가요? 네, 일단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있고요. 전력계통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의 그 자회사들, 데이터를 다루는 KDN, 그리고 에너지공대, 그리고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한 어떤 산업단지 중소기업들 다 몰려 있습니다. 역량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 어쨌든 지방 도시 활성화에는 꽤 도움이 되는 모양이군요. 만약에 거기 학생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학년별로? 저희 한 학년에 100명 정도 100명. 되고요. 네, 그 4개 인원수를 많이 늘리면 어때요? 그럼 인원수를 늘린 만큼 사실 교원이랑 교직원 수가 같이 늘어나요. 물론이죠. 네. 네. 네,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네.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걱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소위 이과의 소질이 있는 또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다 안정적으로 돈 벌기 좋은 데로 다 몰리더라. 네. 라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잖아요. 뭐 최근에 한두 회사에 좀 완화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 학교에 계시니까 정확하게 잘. 저희는 이제 창업 교육을 매우 혁신적으로 뭐 해왔지만 훨씬 더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학생을 늘리는 건 아마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문제도 있을 네, 테고. 학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고급화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는 앞으로의 그 진로가 다양화되고 특히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대학원생들도 그 학교 안에 산업체를 끌어들여서 협력 연구를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현장 연구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창업거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도 대기업 가는 사람들만큼이나 늘어나게 될 거고 사실은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그게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창업 교육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고 저는 그걸 혁신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엄마들을 설득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엄마들 설득하는 교육, 그 다음에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그 마인드가 생기게 한 아웃리치까지 하는 전주기적인 교육으로 창업 교육도 좀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소위 과학기술 관련 대학 중에서 창업이 제일 많다고 네. 하긴 하더군요. 예,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10분의 1이라서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10분의 1밖에 생각하고 안 된다고요?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학생 대비로 보면. 학생들 대비로 하면. 그러니까 단위 학생 수로 봤을 때 중국이 10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중국이 10명이 창업하면 우리나라는 1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비율이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리해서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생략하고 하여튼 현장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수출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아까 발표한 것처럼 명확합니다.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도자가 돼야 되고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제시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 그 결과를 성실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 기술의 중요성과 담대한 미래 개척의 필요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회의석상 중앙 또 측면의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불은 인류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고, 인쇄기술은 지식을 더 멀리 퍼뜨렸습니다. 증기의 힘은 거대한 산업을 움직였고, 전기는 도시의 밤을 밝혔습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전 세계를 연결하며 디지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도약, 그 시작에는 언제나 첨단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에너지 기술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이미 그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전 세계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국가가 아닌 먼저 개척하는 국가의 것입니다. 담대하고 과감한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아갑니다. 첨단 기술이 여는 미래. 네, 이 첨단 기술의 혁신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이끌어 주실